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중 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과 호랑이는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호랑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웅장한 영남 알프스가 가까이 위치한 상북면. 호랑이가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상북면 향산리에는 실제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 날이 참 좋습니다. 네, 예. 마치 봄이 불쑥 다가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봄이 이제 입춘이 나왔습니다. 네, 봄이. 맞아요. 예. 아니,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호랑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호랑이 이제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요 향산리라는 곳인데 네. 옆에 보니 남아강이고 여기 네. 태화강 상류잖아요. 네. 건너편에 상북면 네. 저기 보이는 저 산이 이제 그 작약봉이거든. 아. 작약봉 옛날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아. 호랑이가. 저쪽에서도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호랑이 능선을 따라서 쭉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 사람 사는 데 와서 이래 호심이 네. 있어가지고 뭐 이래 또 살피고 그래 했대요. 그래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다음 여기 청룡등입니다. 청룡등. 여기는 가면 아주 호랑이 또 이래 무덤도 있어요. 호랑이 무덤도. 호랑이 있고. 무덤이요? 예. 호랑이 무덤도 있고. 오. 그래서 호랑이들이 굉장히 이래 많았던 이곳 향산리 일원입니다. 개 무덤은 들어봤어도 호랑이 무덤이라니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여기가 이제 정려각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동래정시 정려각. 네. 예, 바로 요 안에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 예, 요 한번 저 보시면, 어. 예, 요 보시면 그 비석 있잖아요. 네. 정려비입니다. 정려비. 그 정려비라는 게 이제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정려 나라에서 장려한 그런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 보면 그 문화유시 유공 그 해지 네. 공 정려 정려 이름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인인 동래정씨 그 이름이 같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이름만 나란히 적어놨어요. 다른 건 없어요. 네. 그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조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요 상세 요 기록이 이제 여기 바로 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인데 네. 요 관련되는 겁니다. 관련인데 네.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신령 현감 유해지 처 정시 바로 저분이 유씨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신령 현감 그 유해지라는 분의 부인입니다. 동래정시 정씨입니다. 동래정시 정씨 많이 살아요. 네. 그분의 그 임진동이라 임진년이면 1411년입니다. 3년 전에 그 겨울에 이분이 이제 기부가 사했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 네. 그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가 네. 봐요. 나이 한 30살 됐는데 빈 우가의 신석 준재라.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빈이라는 거는 관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두는 겁니다. 빈소라 그러지요. 네. 사람 땅에 안 묻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그 노천에 그대로 놔둬요. 집에 옛날에 장례를 그래 했거든요. 네. 그럼 사람이 어디 되겠어요? 네. 사람이 이제 썩잖아요. 네. 썩으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 채봉장이라 그래. 채봉. 네. 안 묻고 이제 그 1년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익년 중동 내장이라 네. 1년을 두고 난 다음에 아주 중동이면 추울 때거든요. 네. 그 추울 때 그때 이제 그 장례를 치렀다. 이제 무덤에 묻었죠. 묻고는 여우 묘척이라 그 묘 옆에다가 그 열하는 거는 요거는 그겁니다. 이제 초막. 그 옛날에 초가집 조그마나 이래 네. 시키는 그런 초막과 조망을 짓고는 노비와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네. 수분 종제라 이 무덤을 지켰다.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 초상을 치르고 심요살이까지 했다니. 남녀평등 시대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하여튼 동래정씨 여인은 그렇게 했답니다.
호랑이가 또 이걸 지켰다는 거죠. 이 같이 여자와 같이 이 종잘 3년 여보면 이제 무덤 곁에 집을 지키는데 그쵸.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와. 호랑이 그 여인을 지켜줬어. 야. 그 노비와 그 어. 딸을 호랑이가 지켜줬다. 야. 그래 그 사실은 실록에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확실한 사실이니까 네. 요 안에 보면 그 사실 기록에는 또 글이 또 있어요. 글이. 아, 정말요? 진짜 여기 적혀져 있네요, 선생님. 예. 요거부터 읽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요거 열부 네. 수경 동래정시 정려 중숙이라. 네. 중간에 하면 이걸 아마 손을 봤던가 봐요. 아. 요 전체를. 네. 그래서 열부 숙인 동래정시는 이한 중엽에 네. 이시선 중엽에 신뢰감 문화 유해지 처이다. 네. 부인이다. 부인 그죠? 부인이다. 네. 현감공이 연 30에 졸하고 30나이에 죽었어요. 네. 숙이는 그때 나이 25세라. 아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묘전에 가서 통곡하니 벼랑간 네. 묘가 갈라지고, 네, 이 조용하던 게 들어가서 요즘에 묘가 다시 어느덧 이렇게 합봉. 합봉이 되었다가, 합봉이 됐다. 네, 그 뒤에 범묘가 범이. 전에, 예, 묘 앞에 예, 전에, 죽었다는 거지. 야, 예, 죽었으므로 예, 그 묘가 다시 그죠? 네, 뭐 묘 그렇게 묘전에 묘전에. 묻어 주었다. 네, 묘 앞에 이제 묘 앞에 한 묘에 넣는 건 아니고 묘 앞에다 묻어 줬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묘 뒤쪽에 그 부인의 묘가 있는 거라. 그게 확인이 되지요. 네. 심요살이 하던 동래정시 여인이 병으로 죽고 이 여인을 지키던 호랑이도 따라 죽어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현판의 내용. 믿어지시나요? 아니, 근데 호랑이가 왜 이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심요를 산에 가서 묘를 그 심요살이를 하면 네. 반드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호랑이가 많잖아요. 예,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 다 나타나요. 아. 왜냐하면 호랑이가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산신령. 산신령이요? 산신령이라고. 산의 신령이다. 모든 산의 그것을 모두 관리하는 게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는 항상 순시를 해요. 자기 영역을. 순시하다가 뭐 사람이 오며 가며 이래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뭘 그쵸. 하는지. 그래 보다가 저기 이제 뭐 묘를 해가지고 지키는구나. 그럼 호랑이가 이래 와요. 네.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래 호랑이를 부잉 묘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뭐 이래 위험 요인이 없으면 네. 그 턱 앉아. 호랑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지키는 그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친구가 돼. 일설에 하면 재밌는 게 이거 보면 뭐라고 지었냐면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동래정시 여인이 그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네. 병이 들어가지고 그 나이 31대 죽는데 네. 죽을 때 이제 그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그 호랑이 따라서 같이 죽었어요. 아니, 따라서요? 예, 아니, 호랑이가 얼마나 슬펐으면 예. 따라서 죽었을까요? 글쎄 호랑이 속내는 모르겠는데 참 호랑이가 죽었어. 같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란히 묻어줬다. 와. 근데 그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네 꿈속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네. 여인이 살아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묘에 심요살이 하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호랑이가 막 그랬다는 거야. 호랑이가 막 위급해가지고. 네, 뭘 도와달라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꿈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문이 들려오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말이 어딨냐면 이불에서 이제 호랑이를 잡았다 그래요. 아, 네. 이불이 바로 저기가 이불이거든요. 네. 저 말이 이불입니다. 저 공단 있는 바로 저쪽이요? 이쪽 그 이쪽이 이불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지화라는 말인데 그 마을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함정 호랑이 함정을 파놔서 호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깊은 이래 호랑이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 끄적을 이래 뭐 나무를 덮어가지고 이제 이래 탁 하는 호랑이가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큰 호랑이 빠졌다. 그 사람들이 호랑이 잡았단 말이야. 소문이 쫙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그 아침에 그 동래정시 여인이 가니까 네. 가봤어요. 가보니까 바로 그 호랑이더라. 자기 친구와 같이 자기를 지켜준 호랑이가 그 아재가 있더라고요. 그래 호랑이가 반가워서 그러면서 막 가더라는 거야. 자기 살려달라고 꿈에 그렇죠. 나타났네요. 그렇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래정시가 마을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이불 해서. 사람한테 지화 마을 사람한테 이건 내가 친구 삼아 날 지켜주는 호랑이다.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그러냐고. 그럼 뭐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풀어줘라. 그 풀어줬어요. 그 호랑이도 고맙게 얘기고. 그래서 아주 이래 두 분이 이제 이 호랑이와 사람이 뭐 친하게 한 어떤 생을 살다 갔다. 네. 그 현장이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동래정시 여인을 기리는 정려각 역.
조그만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 무덤인데요. 그저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요 호랑이요 무덤 비석입니다. 네. 비석. 와. 영호 영세 불망비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영호 영세 불망비. 와.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네. 이런 뜻의 이제 그 비석입니다. 네. 아주 이제 그 대단히 우리 잊히지 않는 중요한 호랑이니까. 예. 그리고 뒷면에 보면 글자가 있어요. 이면에 보면 상세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호는 네. 신령스러운 호랑이는 네. 위로스가 아니라 위. 위라는 위협하는 거거든. 아. 하고 사람 잡먹네 네. 아니라 어로서 어로서 이제 옳은 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동을 호랑이가 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영호를 네. 영호의 뼈를 예, 네. 열부의 네. 묘전에 네. 묻었다. 와. 여기 뭐냐면 묘가 봐 열부면 바로 요에 있어요. 아, 네. 예, 그 남편 때는 유해지 묘도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묘 앞에 이 호랑이 이제 그 묻었다는 거죠. 네.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호랑이의 무덤입니다. 영호지묘. 상석의 글자도 선명한데요. 모든 사실이 판타지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입니다. 호랑이 무덤. 상북면 향산리 청룡산 자락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호랑이 묘는 제가 예. 처음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전국에서 호랑이 묘는 몇 개가 있나요? 아, 그 개 무덤은 많은데 호랑이 무덤은 드물어요. 아. 호랑이 무덤은 전국에 여기까지 보면 세 개 있어요. 세 군데, 세 군데. 네. 그 경기도 가면 그 고양시에 가면 그 호랑이 무덤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은 이제 효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오. 비슷한 얘기인데 네. 하나 있고 네? 그 강원도 영월에 가면 네. 영월 그 동강 옆에 가면 어호총이라고 있어. 어호총. 그거는 이제 호랑이가 그 영월 동강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효자가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드는데 약을 구하러 가는데 동강에 물이 너무 깊어가 못 건너가니까 어느 날 호랑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 등에 타시오 해가지고 건너가서 약을 이제 구해가지고 네. 아버지를 살렸다는 게 있는데 그게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상으로 참 역사도 오래되고 가장 먼저 생긴 호랑이 그 무덤이고 총이고 그다음에 얘기도 감동적이고 그 상당히 그 요 중요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막 전국에 제일 중요한 호랑이 무덤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년 설날에 발견한 호랑이 무덤. 사람과 호랑이 사이에 깊은 인연과 교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살갑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